낙서 이제 그만. 자, 181인데 부등식의 활용. 저번 시간에 했던 방정식에서의 활용은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 있지. 그 실근의 개수는 근이 몇 개 있는가 하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을 가지고 알아본 거야. 자, 이제는 부등식. 자,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라는 걸 딱 정리를 해두면 하기 쉬워. 무조건 부등식은 0보다 이렇게 돼야 돼. 뭐 이게 1보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무조건 0보다 이렇게 돼. 0보다. 그럼 이게 0보다 커야 돼. 어떤 주어진 범위라든가 아니면 모든 수에 대하여. 자, 그럴 때는 항상 최소값을 구한다. 최소값.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풀이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런 최소값을 구하려니까 또 뭘 해야 돼?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 그리기야. 계속 이 활용 쪽에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 0 이상에서 보는 거야. 0 이상에서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물론 지금은 보이시오 이렇게 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A라고 두고 이 식이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게요? 저 누구야? 빨리 이름 안 고쳐. 이것도 네? 진짜 요새 많은더라. 자,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요 식의 최소값 찾을 거예요. 자,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려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요게 f'이야. 그럼 요게 6을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1, 2, 1, 1 마풀. 자, 그래서 6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자, 0 되는 게 2개 나왔네. 최고창이 양수네. 0 되는 게 2개 나온 3차식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0 되는 게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돼. 이렇게 내리면 0이 되게 하는 x값이라 했지. 자,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요거는 1. 이렇게. 이제 어디서 보라 했냐면 0보다 큰 데서만 보면 돼. 딴 데서는 보지 말고.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부터 요 빨간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야. 요 빨간 요 부분만 보시오 이 말이야. 그럼 이 값들이 다 0보다 이상이 된다는 말은 제일 작은 요 값이 0보다 이상이면 되잖아. 그럼 요 값은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f1이 결국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 그럼 1 집어넣어봐.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5. 자, 했더니 요게 0이 되는 거지. 최소값이 0이잖아. 그럼 제일 작은 게 0이니까 모든 값들이, 이때 값들이 하는 거는 무슨 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y 값을 의미하는 거야. 요 빨간 점들의 y 값들. 요런 모든 값들이 제일 작을 때 0이니까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조금 전에는 0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수에 대해서 또 그렇게 돼야 돼. 모든 수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거야. 그럼 요 식부터 정리하면 3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요게 요렇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해서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두고 미분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 했지. 그럼 요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이제 도함수 또 해석해야 돼.
도함수를 볼 때는 이렇게 제곱돼 있네. 제곱.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호는 이놈이 결정하는 거야. 이놈이. 그리고 빨간 부분이 양수가 되면 이 전체도 양수. 이거는 0보다 항상 이상만 돼. 빨간 부분이 0보다 작으면 전체도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감소를 하고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x가 1일 때 이게 제일 작잖아. 그래서 이 최소값을 알아보면 x가 1일 때 이게 최소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을 계산해 보니까 0이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게 0이야. 제일 작은 게. 그럼 모든 값들은 0보다 이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183. x가 0 이상일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은 이제 이런 어떤 유형으로 내는 거예요. x가 이거일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있지. 자, 그래서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kx. 자, 그러면 이건 6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k. 그럼 0 되는 게 0하고 k잖아. 그런데 0하고 k는 누가 큰지를 모르지. k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k라고 돼 있지만 여기 양수다라는 말이 나오네. 양수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3차 그래프는 0 되는 게 2개 있으니까 0 되는 게 하나, 2개가 있다. 그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지. 0하고 k니까 이게 0이고 이게 k가 됩니다. k인데 왜 7이라고 써? 0하고 k가 되네. 자, 우리는 어디서만 보라 했냐면 여기서만 보라 했어요. 그죠? 0 이상의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0이니까 요 극대가 0이 되지. 그럼 0 이상이니까 요 놈의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그래프만 보시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최소값이 뭔데? 최소값이 fk가 최소잖아. 요게 제일 작을 값이잖아.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fk가 0보다 크다 해주면 돼요. 그럼 fk는 여기 k 집어넣은 거 2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요게 최소값이 되는데 요 놈만 0보다 커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값들이 0보다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k 3승이 1보다 작지. 그러면 요 k는 1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때도 또 조심해야 돼. 양수 해놨다, 그제? 그럼 답을 쓸 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은 쉽다. 다 풀이가 똑같아. 부등식은 우변을 반드시 0으로 만들어야 돼. 0.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0보다 크더라.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해줍니다. 자, 이 식도 fx에서 gx, fx가 gx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말은 fx가 gx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fx에서 gx를 뺏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fx에서 gx를 뺏는 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이 말이랑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hx식부터 구해주면 f에서 요 g를 뺐다고 했다, 그지? 자, 빼면 3x 사서 f의 g를 빼면 3x 사서 그 다음 삼성은 여기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8x 3서 그 다음에 10에서 k를 빼면 돼. 그렇죠? 이제 이게 0보다 크다를 보여야 되는 거야. 모든 수에 대해서. 그럼 지금 그래프 전체에서 보는 거야. 그죠? 어떤 일부분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하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그럼 12x 제곱을 해주면 x 마이너스 2. 자, 요거는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이거는 이 전체 부호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지? 항상 0 이상입니다. 이 전체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느냐? 요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면 양수니까 이 전체도 양수가 되는 거고,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이 전체도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보다 크면 양수고 2보다 작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2에서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범위가 어디야? 모든 수니까 이 전체 그래프에서 봐야 돼. 전체. 그럼 전체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은 요 놈이잖아. 2일 때의 값이 가장 작잖아. 됐지? 그럼 이게 이제 0보다 크려면 요 제일 작은 요수만 0보다 커버리면 모든 값이 다 0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2를 여기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2에 4, 16이니까 48. 자, 2를 집어넣으면 8, 8이 64 더하기 10-k. 이것만 이제 0보다 커버리면 됩니다. 선생님 이해되나? 그럼 요게 58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요게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항하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쉽지? 수투는 진짜 쉽잖아. 이게 물론 어렵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리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교과서 정도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쉽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이제 속도, 가속도 나왔다. 자, 부등식 활용 끝났고 이제 속도, 가속도. 자, 속도, 가속도는 먼저 위치가 있어요. 위치. 이런 게 위치야. 수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수직선. 자, 지금부터 운동을 어디서 하느냐. 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수직선이야. 수트에 나오는 거는 수직선밖에 없다.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위치를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위치를 표현해 줘요. 그럼 시간이 결정이 되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지? 시간이 결정이 되면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예요.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말이야. 위치를 시간에서 미분하는. 그러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다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준 거야. 속도를 또, 즉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거를 우리는 가속도다 했다. 이 고은하고 이거는 아까 있더만 왜 또 다 가버리지? 미치겠네 진짜. 위치를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그걸로 이제 앞으로 다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85번에 보면 t가 2일 때, 그러니까 시간을 결정해서 점 p의 속도 및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자, 지금 위치가 이렇게 돼 있지. t의 세제곱 2t 제곱 마이너스 5다.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해? 속도는 요거를 미분하면 된다 했잖아. 3t 제곱 더하기 4t. 가속도는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럼 가속도는 6t 더하기 4다. 가속도는 6t 더하기 4다. 자, 요 식이 딱 구해지면, 자, 앞으로 뭐 위치를 구하라 했어. 그럼 여기다가 t만 대입하면 돼. 속도를 구하라면 이 속도식에다가 t를 집어넣어주면 돼. 가속도를 구하라면 이 가속도식에 t를 대입하면 그게 위치, 속도, 가속도가 돼. 이제 t만 구하면 돼, t.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t를 바로 줬지. t가 2일 때 했기 때문에 2일 때 그냥 구하면 되네. 그럼 t가 2일 때 속도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4, 3, 12 더하기 8 해서 20이 되네. 자, 지금 단위가 없다, 그제? 단위가 없으면 요 숫자만 그대로 써주면 돼. 단위가 없을 때는.
자, 요게 2가 됐으니까 여기 12 더하기 4. 자, 12 더하기 4는 여기 16이 되네. 자, 지금 또 역시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자, 위치가 나와 있네. t의 3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어. 그럼 위치를 미분한 게 뭐라 있노? 그게 속도라 있잖아. 속도는 3t 제곱 12t 플러스 9다. 이게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야? 그게 가속도잖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2. 요게 가속도가 돼. 자, 이렇게 위치, 속도, 가속도 이건 그냥 미분만 한 번씩 해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는 거라든가 가속도를 구하는 이 식을 구하는 건 어려운 거 없다, 그지? 자, 그러면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하는 것은 뭐만 알면 돼? 시간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시간을 문제에서 그냥 딱 결정해 줬네. 이건 할 것도 없네. 여기도 2 대입하고 여기도 2를 대입하면 그게 속도, 가속도가 되는 거야. 됐지? 그 1번은 특별히 설명할 내용 없고 2번을 잘해야 돼. 2번을 점 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을 찾는 거예요. 지금 T 구하는 거예요. T.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라. 자, 이거는 자, 우리 수트에 나오는 거는 어디를 움직인다 했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앞으로 속도를 우리가 정한다. 자, 속도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양이 되는 거야. 이쪽 방향.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동안에는 이 속도가 음수다. 요거를 잘 기억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양수가 되고 왼쪽 편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음수가 된다. 자, 속도는 그렇게 정해. 자, 그러면 봐. 운동 방향을 실제로 쌤이 한번 바꿔볼게. 내가 움직인다. 요 위를 움직이는데 요 표시 안 나는 게 위에 있을게. 쌤이 지금 요렇게 가고 있어. 요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잠시 서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는 요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 근데 요 점에서 요쪽 방향으로 오고 있지. 이런 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야. 그걸 뭘로 알아내느냐 하면 요 속도 있지, 속도. 자,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서야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 그지? 순간적으로 섰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속도가 0이 되는 요 시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전까지는 내가 요렇게 가고 있었잖아. 그럼 속도가 양이었지. 근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는 거야. 속도가 음이잖아. 속도가 0이 된다 해가지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고 속도가 0이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그게 운동 방향을 바꾸더라. 그래서 2번 그거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번. 그럼 속도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속도식에서 보는 게 좋겠네. 그 속도식 인수분해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3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그럼 여기 3에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이런 속도 그래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돼요. 자, 그게 지금 얼마냐면 1과 3이지. 1과 3. 자, 제일 처음에는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속도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 이쪽이 양의 방향이랬다. 이렇게. 이게 음의 방향이고. 현재 양수 이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속도가 양이야, 양. 그러다가 속도가 0이 됐다. 이 속도 그래프라 했다. 그러다가 속도가 다시 음수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속도가 계속 음수였지, 음수가 되다가 요거를 딱 0이 됐다가 요걸 지나면서 또 양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1과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1하고 3이 될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을 찾는 거예요.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은 앞에 이거부터 먼저 더 닥치겠지. 그래서 시각이 1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요 속도식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을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자, 이것도 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되어 있어.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되어 있어.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렇게 됩니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시오. 이제 다 구해줘야 돼,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속도식이 필요하다 했지. 그래서 속도를 보는 거야, 속도.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인수분해가 되겠지. 2 하면, 2, 4. 이렇게 하면 6하고 4하고 더하면 11. 그래서 이거는 t 마이너스 2, 3t 마이너스 4 해서 속도 그래프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의 그래프는 2하고 3분의 4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고 이게 2가 돼요. 그건 모두 다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분의 4하고 2가 답이다. 됐지? 이때 시간은 음수는 쓰면 안 돼, 그지? 음수 항상 우리 출발한 어떤 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음수는 안 쓴다는 거 기억하고. 88.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잘 들어. 위치식이 나와 있다. 자, 위치식이 나와 있으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의 제곱. 위치식이 나와 있으면 요걸 미분하면 이게 속도식이 됐잖아. 6t 제곱 마이너스 10t 이게 속도.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가속도라 했지. 12t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t값만 알아내서 그 대입하면 그게 답이야. 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가속도를 구하니까 이 식이 필요하겠네. 그럼 집어넣을 t만 찾아내면 돼. 그 t가 뭐냐면 이러한 위치식이 표현이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예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해서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식에다가 대입해버리면 그게 답이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이 속도식에서 보는 거지. 자, 여기 2t를 묶어버렸어. 그럼 3t 마이너스 5 해서 0과 3분의 5가 되네. 자, 여기 t에 대해서 속도식이 0하고 여기 3분의 5예요. 자, 0은 아직 출발하기 전이지. 출발하고 나서 얼마가 됐을 때? 3분의 5가 됐을 적에. 3분의 5가 됐을 적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럼 3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그때의 가속도는 12에다가 t 자리에 3분의 5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여기 3, 40, 4, 5, 20, 그럼 10이 되겠지. 지금은 10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금 전체적으로 단위가 없지. 단위가 없을 때는 이제 단위를 없이 그대로 써주면 돼. 하지만 단위가 문제에서 있을 때는 단위를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 원점을 출발해요. 자, 우리 미분에서는 이제 이 원점을 출발, 이 말이 뭐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적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거일 때, 시각 T에서 위치 X가 이거일 때,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또 나와 있네. 일단 위치가 나와 있네. 위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 플러스 16T. 위치가 일단 나와 있어.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의 속도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속도식과 가속도식이 필요하겠지, 일단. 그래서 속도는 이제 미분해주면 속도라 했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야.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라 했지. 6t 마이너스 이게 가속도야.
그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가 t를 대입해 주면 돼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가 t만 대입해 주면 돼요. 그 t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됐지? 문제가 지금 똑같아 계속. 자, 무슨 상황의 t냐면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이야.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 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 자, 원점에 돌아왔다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느냐면 위치가 0이다 이 뜻이야. 이해되나? 원점에 돌아왔다는 말은 위치가 0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점에 있는 거잖아. 위치가 지금 이거지 이거. 위치가 요거야. 요게 0이 되는 시각을 구하라. 요게 0이 되는 시각. 자, 요거 인수분해한다. t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그리고 t에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 돼. 자, 그래서 t는 0 또는 4가 되는데 0은 출발하기 전이지. 그럼 출발하고 나서 다시 원점에 돌아오는 것은 4초가 됐을 때 4초. 그럼 그때 속도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t 대신에 4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게 속도가 되고 가속도가 됩니다. 됐지?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건 속도 그래프다. 이 그래프가 항상 봐야 돼. 속도 그래프에 해당하는지 가속도 그래프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t가 a일 때 190번 이해 잘했는데 190번 t가 a일 때 요때네 그지?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점 P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는 우리 어떻게 구하는데? 속도를 미분해서 시간 t 대신에 a를 넣으면 그게 가속도잖아. 요 속도식을 미분한 다음에 t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이게 가속도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우리 f'3 이게 무슨 말이야? fx가 있었어. 미분한 다음에 3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3에서의 미분 계수야. 그럼 요거는 fx가 만약에 요렇게 있다면 요 x 값이 3이야. 그러면 f'3 하면 요 3에서 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3이란 말이지. v'a를 구한다는 말이잖아,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거는 속도를 미분해서 시간이 a일 때니까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속도를 미분했다는 말은 이 속도 그래프에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잖아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이해됐나?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네. 자, 그래서 가속도는 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니까 0이다. f'3 뭔데? fx가 있으면 x가 3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 요거를 구한다는 것은 속도식에서 t 값이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위치식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미분의 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자, t가 a부터 c일 때, t가 a부터 c일 때, 그럼 a부터 요 c까지 보는 거야. a부터 c까지, a부터 요 c까지. t가 a부터 c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자, 속도 그래프가 있으니까 가속도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만 되겠지. A부터 C까지는. 그 다음에 T 꼴 B일 때와 T 꼴 D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 했지.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이런 데서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요런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BD. 그래서 B와 D일 때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가속도량 요것도 맞나 봐. 이거 다 맞네 그럼 이제. 서영이 때문에 조금 쉬다 해야 되겠다. 서영이 막 자고 있다 지금 앞에서. 지금까지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을 했고 이제부터는 수직으로 움직일 거야. 수직으로. 자, 지면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걸 옆으로 눕혀버리면 수직선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우리가 할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하고 이게 지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두 가지 운동만 할 거야. 191번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다. t초의 높이를 x다. 그럼 x는 이러한 관계가 있어. 아까는 x는 이러한 관계이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단지 좌우로 움직이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높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여기서 높이 크는 말이나 여기서 위치 크는 요거는 같은 뜻으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요런 형태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요게 양의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속도가 양수가 되고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가 된다. 요것도 잘 기억하고. 좌우로 갈 때는 어떻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의 속도가 양수가 되고 왼쪽으로 갈 때의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일 때는 위로 가는 것이 양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음수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우리 중력 때문에 어떤 법칙들이 있어. 중력 때문에. 자, 내가 여기서 물체를 위로 던졌어. 어떤 힘을 줘서 던지면 샥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지.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딱 설 거야. 그지? 수직으로 던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딱 설 거야. 섰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야.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생각을 해줘요. 이 상황이. 올라가다가 더 안 올라간다는 말은 여기서 섰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런 거다. 그지? 요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속도가 0이 된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요거만 딱 기억합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줍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이 되더라는 거야. 이해되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어떻게 찾느냐면 속도가 0이 되는 시각을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 위치가 있잖아. 요 높이가 위치와 같은 말이었다. 요거를 미분하면 그게 속도라 있지. 그럼 속도는 30-10t 이렇게 30-10t.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것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최고 높이에 도달, 속도가 0, 이거 잘 기억해.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여기서는 0되는 t를 구했더니 t는 3이네. 3. 자, 또 잘 들어. 올라가는데 몇 초가 걸렸어? 3초가 걸렸다 이 말이죠. 올라가는데 3초가 걸린 거야. 그럼 여기서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역시 요것도 3초가 되는 거야. 똑같은 운동을 해요. 서로 올라갈 때랑 똑같은 속도로 밑으로 그대로 또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그치? 그래서 1번은 3초야. 3초. 지금은 이제 단위가 다 나오고 있지. 그 단위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3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했지.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그럼 속도니까 속도식에 집어넣을 t만 찾으면 된다 했잖아. 속도식에 집어넣을 t만 찾으면 돼. 그러면 지면에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으로 생각하면 될까?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다라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럼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거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높이가 0이다는 말이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다 이 말이야. 됐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라는 뜻.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했다는 것은 높이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높이식에다가 0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t, t 마이너스 6. 요것이 0이 되니까 t는 0 또는 6이 돼. 그럼 몇 초야? 당연히 6초가 돼. 그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은 6초가 되는 거야, 6초. 그럼 그때 또 속도를 구하라 했죠, 그지?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속도식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그게 또 답이 돼. 그럼 지금 우리 구해보니까 6이었지. 벌써 6인 거 알고 있었잖아. 올라가는데 3초 걸리면 당연히 내려오는데도 3초가 되는 거야. 그 6초 후에 속도가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가 된다. 이런 거를, 이런 형태를 봐. 우리 또 과학 같아, 그지? 이런 형태 문제를 많이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조금만 풀면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이 속도, 가속도 부분은. 자, 여기서 수직으로 가는 거는 뭘 잘 기억하라 했노?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그 말은 속도가 0이다, 이 말이야. 뚝 서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다는 거 기억하고,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위치가 0이 되는, 즉 높이가 0이 되는 게 바로 지면에 떨어질 때. 그때의 시간만 구해버리면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속도식에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됐지? 그 다음 192. 어느 스카이 다이버가 지상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그런 거 있지. 25초 동안 자유낙하를 한다. 이 스카이 다이버가 뛰어내린 지 t초 후에 높이를 h라고 하면 h가 이렇게 표현이 돼. 예를 들어 t 대신 1을 넣었어. 그럼 1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2를 넣으면 2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런 말이죠. 인관계가 성립. 인관계가 성립. 지상 2000m 높이에서 스카이 다이버의 속도를 구하시오. 자, 속도는 뭐냐면 항상 이 높이를 미분한 게 속도라 했지. 높이나 위치나 같은 말을 했다. 자, 속도는 마이너스 10t가 되는 거야. 속도는 마이너스 10t. 그러면 속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시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높이를 알면 뭘 알아야 돼? 시간만 알면 돼. 가속도를 알려면 시간만 알면 된다.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지금은 지상 2000m 높이에서의 시간을, 2000m에 다다르는 그 시간을 구해버리면 그 시간을 속도식에 대입해버리면 그게 속도가 됩니다. 높이가 2000이라며. 높이가 뭔데? 5t제곱 더하기 4000. 이게 시간 t에서의 높이잖아. 이 높이가 2000이 됐다 이 말이야. 이 높이가 2000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럼 5t제곱이 2000이 되고, 자, 나눠버리면 5, 4, 20. 그럼 t는 20이 되는 거지. 자, 언제 높이가 2000이 되느냐 하면 4000m 높이에서 뛰어내렸어. 그럼 처음에 뛰어내릴 때는 낙하산을 펴는 게 아니지. 그대로 쭉 떨어지고 있는 거야. 몇 초까지? 25초까지. 그럼 25초에 낙하산을 폈다는 말이겠네. 그죠? 25초까지는 쭉 떨어지는 거야. 쭉 떨어지는데 20초가 되면 지상 2000m 높이야. 벌써 한 반쯤 떨어지는 거야. 반쯤. 20초가 되면. 계속 봐라. 너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낙하산을 펴도 소용이 없지. 그래서 이제 25초까지만. 그때까지만 자유낙하다가 거기서 낙하산을 편다. 그런 뜻이야, 이게. 자, 지상 2000m 높이가 되는 시간은 20초 후지. 그때 낙하 속도는 속도식에 집어넣으면 돼. 그럼 20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00m/s. 여기 왜 마이너스일까? 왜 마이너스일까? 밑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속도기 때문에. 자, 아래 위로 가는 건 위로 갈 때 속도가 양수로 했다. 그럼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가 돼. 그치? 참, 아까 전에 뭐 설명 하나 빠뜨린 거 있다. 여기 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가 말했지. 여기서 요 순간의 속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면에서 30으로 위로 던졌잖아. 이때 던질 때가 30m/s로 던졌지. 그럼 똑같은 위치가 바로 지면이잖아. 그지? 그럼 지면으로 탁 떨어질 때의 순간은 마이너스 30m/s.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른 거야. 같은 높이에서 속도는 부호만 다르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요 높이에서 올라갈 때 속도가 만약에 한 5쯤 돼서 5m/s가 돼서. 그럼 내려올 때 요 지점에서의 속도는 마이너스 5m/s 이런 식으로 된다. 알겠지? 똑같은 위치에서는 하나는 올라가는 속도, 하나는 내려가는 속도인데 부호만 반대가 된다. 부호만. 그래서 이것도 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구해서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30이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시간이 똑같은 운동을 했지. 그럼 갈 때 3초면 또 내려올 때 3초니까 지면에 도달하는 거는 6초 후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 있다. 자, 그 다음 193. 자, 이런 거 나오면 또 다 어렵다.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또 다 어려워. 변화율 막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부피의 변화율이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묻고 있는 거다. 그지? 변화율 하는 거는 미분한다 이 말이야. 변화율 하는 거는 미분했다 이런 뜻이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이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부피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를 변화율이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물의 부피를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우리가 그거를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다. 변하는 속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속도란 말이에요.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무슨 말이 주어져 있냐면, 그릇에, 이 그릇, 요렇게 생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 수면이 1초마다 2cm씩, 2cm씩, 2cm씩 이렇게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은 아래쪽은 좀 좁고 위쪽은 넓게 돼 있지. 그런데 똑같은 2cm를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2cm를 올리려면 물을 조금만 부으면 돼. 이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cm만큼을 올리게 되면 물을 넣는 양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렇게 부피가 변화율이 그 순간순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그릇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 많아지는데 2초가 되는 순간에는 물의 부피가 어떤 속도로 변하고 있겠는가를 찾으시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자, 부피부터 먼저 계산해야 된다. 부피부터. 자,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요게 수직이 되겠지. 그리고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보느냐면 t초 후, 요거를 잘 이해를 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t초 후를 보는 거야. t초 후를. 이런 거를 볼 때는 항상 t초 후를 본다는 거 잘 기억해. 1초에 2cm씩이 물이 올라가. 그럼 t초 후에는 요 물의 높이가 얼마가 될까? 당연히 2t cm가 됩니다. 1초마다 2cm씩 올라가니까 t초에는 2t cm, 이게 t초 후의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잘 보느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타날 때는 뭐 거의 다 닮음 쓰는 거예요. 닮음. 이게 10이고 이게 10이잖아.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0이면 높이랑 이 길이 두 개는 서로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1대1이지. 그래서 요게 2t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도 2t다. 요것만 찾아내면 끝이야. 그렇지? 높이가 2t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도 2t다. 이것만 찾아내면 끝이야. 자, 이제 이건 원뿔이잖아. 뿔. 자, 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이 빨간 게 반지름이지. 2t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잖아. 자,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ft라면 이 ft가 바로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t초가 됐을 때 부피가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자. 요게 4가 되고 8이 되면 요거는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부피란 말이에요. 부피. 그럼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그걸 쓸 때 어떻게 쓰느냐면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하면 표현을 이렇게. 요 말은 요 V를 T로 미분하시오 그런 거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V를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Y 이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뭐 이렇게 있으면 dy dx 하면 요 Y를 X로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6X 플러스 뭐 요렇게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V를 T로 미분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T로 미분해 주면 돼요. 자, 미분했더니 8파이 T의 제곱이다. 8파이 T의 제곱. 이게 이제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예요. 그럼 이제 시간만 딱 결정해 주면 그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초 때? 2초 후를 물은 거예요. 그지? T가 2가 될 때. 그럼 요 2를 집어넣으면 4, 8, 32파이가 돼요. 32파이. 지금 여기 단위들이 나오고 있지. 단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위를 뭐라 써야 되는 건 답은 이렇게 써야 돼요. 32파이. 부피니까 세제곱센치. 시간당, 초당 변화율이니까. 세제곱센치 퍼 세컨. 요렇게 해주면 요게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내요. 이것만 쓰면 안 돼. 지금은 단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단위를 같이 쓴다. (193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럼 194. 자, 194, 193, 194, 195 책에 있는 거 그대로다. 그지? 그대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봐. 이게 쉽다는 건 아닌데 되게 어렵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책에 있는 이 문제들은 그냥 시험 나온다 생각하고 풀어. 어느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번에도 봐. 우리 그 그림 나오는 그거 4개 있었잖아. 4개 있는 거 시큰하면 많아. 그 마지막 문제 그 수투의 마지막 문제 나온 거 그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거 다 틀려. 다음 그림과 같이 키가 1.8m인 학생이 높이가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0.8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을 적에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거는 한 100번쯤 풀어. 그래 풀이를 그대로 외울 정도로 줄줄줄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 조금 전에 193은 크게 어려운 거 없지. ET 그것만 찾아내면 반지름도 ET다. 그것만 찾아보면 끝이잖아. 그냥 부피 구하고 미분해서 그냥 2 집어넣으면 돼. 근데 194는 문제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뭘 구하라는지는 몰라. 자, 그래서 항상 이건 앞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가로등이 있으면 자, 이렇게 그림자가 졌다는 말은 사람이 현재 요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사람은 그냥 선으로 표현할게. 선으로 표현인데 요게 1.8m야. 그럼 단위는 전체를 미터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m야. 가로등이. 그럼 가로등에서 이제 불이 비치니까 이렇게 해서 요까지 그림자가 요렇게 생겨요. 이게 그림자야. 그림자. 그지? 이게 그림자 길이야. 그럼 요 길이를 셈이 x라고 볼게. 그림자 길이가 x야. 그 다음에 요 끝점 있지, 끝점. 끝점은 그림자 끝이지, 그림자 끝. 자, 그림자 끝은 여기를 생각해야 돼, 여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합니다. 자,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변해가는 거 봐. 쌤이 그림자 길이가 변해가는 걸 선으로 표현해 볼게.
제일 처음에는 그림자 길이가 0. 자, 사람이 조금 나왔어. 그럼 그림자 길이도 조금.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사람이 점점 걸어 나오면 그 순간순간에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 길이가 이렇게 변하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길어지다가 현재는 요 x만큼 돼가요. 그게 그림자 길이야. 그래서 요 x라는 것은 그림자 길이야, 길이. x라는 것은 그림자 길이. 이제 그림자 끝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또 그림자 끝은 어떻게 변하느냐면 제일 처음에 그림자 끝은 요 안에 들어있지. 하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자 끝만 봐. 끝만 보면 끝이 요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변하는 거랑 똑같이 보일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봐. 그림자가 여기 있다가 그림자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다가 현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 이거는 y라고 하는데 이 y는 뭘 의미했냐면 그림자 끝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자 끝은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면 그림자 길이, 묻기는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시오. 요렇게 묻는 문제가 있고, 그림자 길이가 아니고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묻는 이렇게 두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이거는 뭘 구하란 말이냐면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림자 길이가 x단 말이야.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는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돼. 뭘 묻는데 그 묻는 게 뭘 묻는 건지를. 그림자 길이는 요 길이의 변화율을 묻는 거고,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 길이가 얼마만큼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가. 그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란 거예요. 지금 묻는 거는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기 때문에 요거 구하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근데 요거 구하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찾아보자. 사람이 매초 1.8m의 속도로 걸어가. 그럼 조금 전에도 봐. 우리 그 원뿔에 물을 부었잖아. 그지?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했어? t초 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출발을 t초 후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t초 후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는 거야. t초 후의 상황. 그러니까 t초 후에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만 변해있겠지. 사람이 1초에 0.8이니까 t초는 0.8t 요렇게 변해갈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까지 그 길이는 0.8t가 돼. 자, 이제 이 y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y라는 것은 x랑 0.8t를 더했는가 봐. 지금 봐, 내가 뭘 구할 거냐면 dx dt를 구할 거야. dx dt를 구하기 때문에 x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기 때문에 x가 t로 표현된 식이 필요한 거예요. x가 t로 표현된 식이 필요해요. 그 식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거고, 또 무슨 관계가 있냐면 닮음이잖아요. 요렇게 닮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1.8대 x는 3대 y다라는 요런 관계가 있어요. 1.8대 x는 3대 y다 라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3x는 1.8y다. 요런 관계가 주어져 있어. 그럼 이제 저기 우리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거 이해됐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y랑 같고,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으로부터 연립을 할게요. 자, 이 식으로부터 다시 y 자리에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y 자리에. 3x는 1.8.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t 이렇게 할게요. x 더하기 0.8t. 자, 이거 전개식일게. 1.8x 더하기, 자, 곱해버리지 말고 그대로 소수는 그대로 두라.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거 보면 알아.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서 연습을 해. 이거 다 곱해서 계산해버리지 말고
이제 1.8하고 3이니까 좌변을 이항하면 1.2x가 되겠네. 3에서 1.8을 뺐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1.8 곱하기 0.8t가 됩니다. 이제 x는 1.2를 나눠주면 되지. 1.2를 나눠주면 0.8t. 이제 계산한다. 요거 약분하면 둘 다 10을 곱해도 관계없지. 그럼 12, 18이라고 6, 2, 12, 6, 3, 18. 자, 2하고 또 약분해보면 0.4가 되네. 자, 0.4하고 3을 곱하면 1.2지. 그래서 요 x가 1.2t가 됩니다. 소수인데도 봐라. 계산이 안 어렵지. 1.2t x는. 자, 그 x를 어디 집어넣냐면 여기 집어넣을 거야. 여기. x 여기 1.2t면 y는 뭐가 돼? 2t. 해서 x는 1.2t고 y는 2t다라는 게 이제 구해진 거예요. x하고 y를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지. 이제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그림자 길이는 x잖아. x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dx dt를 구하니까 1.2가 되네. 그래서 이 답은 1.2,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속도는 이렇게 쓴다. 미터 퍼 세컨. 1.2 미터 퍼 세컨. 자, 서술형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지만 서술형을 쓸 때는 단위 이런 것도 잘해야 돼. 만약에 그림자 끝이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 했다면 dy dt니까 답은 2가 되겠네. 이해됐지? 요 답은 2가 되고 요 답은 1.2가 된다. 이거 잘해라. 너가 공부하는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이렇게 딱 해주면 그냥 듣고 있어. 계속 듣고 있어. 계속 듣고 있어. 언제까지 듣고 있냐면 한 시험 치기 한 2, 3주 전 그때까지는 그냥 이런 거 계속 듣기만 해. 절대 직접 정리 안 해. 절대 안 해. 이제 시험 칠 때 되니까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정리하려니까 봐라. 할 게 많아지지, 할 게. 평상시에 봐라. 이렇게 하면서 봐라. 아는 거 딱 정리해가 그 다음에 아는 상태로 또 프린트 같은 거 또 나가잖아. 그럼 나갈 때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해갖다 해놔놓고 어려운 거는 뭐 못 푼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좀 해놔라. 좀 제발. 194 했다 금방. 194는 어렵다. 지금 쌤이 풀이 해주니까 안 어려운데 혼자서 풀면 어려워. 어려우니까 정리 잘하라고. 그러고 중요하다고 몇 번 이야기했다. 그 다음 195. 자, 요거는 조금 더 어렵다. 자, 195는 자, 그림을 딱 보면 자, 요렇게 경사면이 있어. 경사면이 있어. 자, 요 경사면하고 요 밑면하고 요 만나는 요 선을 수직으로 쭉 올라가서 갔더니 여기에 공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 그럼 공은 요 금방 요 점선을 따라서 밑으로 쭉 떨어지겠지. 요 위치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현재 공의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21m 위치에 있는 거예요. 현재 공이 바닥으로부터 21m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이제 떨어뜨릴 거야. 그럼 떨어뜨리게 되면 이 공이 밑으로 떨어지겠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럼 요 놈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 거고, 요 끝점은 요거를 따라서 요렇게 떨어질 거예요. 요까지 떨어질 거예요. 쭉 떨어지다가 이 경사면하고 부딪히겠지. 여기서 부딪히면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경사면하고 부딪히면서 공이 요 상태에서 딱 부딪힐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상태로 부딪힌다는 건 알겠지. 부딪힐 거예요. 하여튼 부딪힌다.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이 있어요. 이렇게 60도. 요각이 60도가 되도록 경사면이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0.5인 공이 있었어. 반지름의 길이가 0.5인 공이 있었어.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에 수직으로 현재 21m 높이에 있어. 이 공이 자유낙하할 때, 자유낙하한다는 것은 저 위치에서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놨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쭉 떨어지겠지. 중력의 힘으로 쭉 떨어질 거야. 그게 자유낙하야.
높이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 높이가 요거다. 그럼 만약 1초가 딱 지났어. 그럼 공은 어디 있는데? 21 빼기 5니까 16m 되는 위치에 딱 있는 1초가 지났어.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 구하는 거야. 뭐 구한다고? 공의 속도 구하는 거야. 속도니까 속도식이 있어야 되겠네. 자, 속도는 요거를 미분한 거라 있지. 마이너스 10t. 속도 구하는 거다. 자,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돼? 이제 시간만 알면 되는 거야. 시간. 자,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공이 경사면에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 이 t가 얼마인가만 찾아내면 되잖아. 됐지? 공이 경사면에 처음으로 부딪히는 순간, 자,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야. 자, 요거는 쌤이 나중에 학교에서 숫자만 살짝 바꾸기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 이건 숫자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해 잘하자. 자, 이 공은 평면으로 바꾸면 9야. 저 9는 평면으로 바꾸면 원이야, 원. 그래서 공은 자꾸 공같이 보지 말고 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단순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 부분 본다. 이게 원이 있어, 원. 그 다음 여기 선이 있어, 선. 이 원하고 선이 지금 딱 부딪히는 순간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느냐면 접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해도 관계없겠지. 딱 부딪히는 순간에는 경사면과 공이 한 점에서 딱 만나질 거 아니야, 그지? 그 만나는 게 그게 접점이 되면서, 요게 접점이 되면서 공의 중심이 있으면 요렇게 해서 요게 수직이 되는 요런 관계를 만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요렇게 되는 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 자, 그 삼각 옆에 조금 크게 그릴게. 요렇게 되는 요런 삼각형이라는 거야. 이렇게 돼. 자, 요 길이는 뭔데? 요 길이는 공의 반지름이지, 반지름. 반지름은 위에서 2분의 1이라고 했어. 반지름은 2분의 1. 자, 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전체가 직각이지. 그럼 요 각의 크기는 30도라고 쓸 수 있다. 그지? 요 각의 크기는 30도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우리 특수삼각형이네. 1대 루트 3대 2. 그럼 요게 2분의 1이면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요거는 2배니까 1 이렇게. 아, 이 길이가 1이 된다는 거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뭔데?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잖아, 높이. 부딪히는 순간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이 된다, 이 말이야. 부딪히는 순간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지금 뭐 찾는데? 우리 t 구하는 거잖아, t. 무슨 t? 부딪히는 그 순간의 t를 찾는 거야, t. 근데 부딪히는 그 순간은 높이가 1이 돼. 부딪히는 순간에 중심은 높이가 1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럼 요게 1이란 말이야, 요게. 이게 높이니까. 그럼 높이가 1이 되는 걸 찾으면 5t 제곱이 20이 되고, 그럼 t 제곱이 4니까 t는 2가 되네, 그지? 딱 부딪히는 순간은 t가 2초가 되는 거야. 2초 후에 와서 딱 부딪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속도 구하잖아, 속도. 2초가 될 때의 속도란 말이야. 2초가 될 때 속도. 그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컨드. 왜 음수가 돼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부호도 음수로 나옵니다. 됐지? 오늘 했던 거는 어려운 거다, 지금. 오늘 했던 게 어려운 건데 이놈의 손들이 아무도 없고, 오늘 했던 거는 어렵다. 어려운데 나중에 이거를 깨끗하게 잊어먹고 또다시 하려고 하면 봐. 지금 걸린 시간만큼 똑같이 해야 돼. 그럼 또 시간 날아가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 했잖아, 지금, 그지? 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도 봐라, 문제수 얼마 못 했잖아.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런 부분들. 이런 거 할 때는 봐라, 수업이 딱 맞춰지면 몇 번 반복해가, 아, 지금 당장은 이제 확실히 풀 수 있겠어. 그 정도 수준으로 해놔놓고 자꾸 마무리를 해. 지금은 뭔데? 그냥 그런 거 같아. 혼자 풀면 아직 못 풀지. 혼자 풀면 아직 못 푼단 말이야. 그거를 정리를 해가 내가 지금 당장은 이제 풀 수 있겠다. 그까지를 해놔놔야 돼. 그래 나중에 봐. 뭐 잊어먹어도 선생님이 뭐 한번 보충해서 설명한다 이러면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가가지고 또 지금 이해되듯이 처음부터 하는 그런 형태 돼버리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시험 못 쳐 절대. 알겠지? 봐. 이번에 너가 학교 시험이 뭐 전체 평균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조금 뭐 어렵긴 어렵다 치더라도
어렵든 쉽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보니까 봐라. 쌤이 보기에는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게 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이야. 너가 다 못 친 거지. 공부가 봐라. 엄청나게 덜 돼 있는 거야. 지금 너가 했는 지금 중간고사 때 대비해가지고 공부한 상태가 엄청나게 그게 덜 돼 있는 거야. 기말고사는 지금 봐. 시간이 이제 촉박하지. 쌤은 지금 바로 억수로 급해. 지금 바로 기말고사 바로 타고 왔는 것 같아. 근데 수투 같은 거는 이제 적분만 하면 되니까 관계없고, 수원도 방학 때 뭐 나름대로 너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다 맞춰놓은 상태야. 그지? 그래서 뭐 조금 덜 할지는 모르는데 너가 수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전체적으로 진짜 안 좋아. 수원은 어째 그렇게 안 좋을까?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해서는 수투는 뭐 어느 정도 다 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슷한 형태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원은 완전 교과서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조금 어려운 그런 거는 최대한 대로 줄이고 쉬운 거 반복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